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매일 밤 자정이 딱 되면 내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나는 거예요. 소설 영실 재설정이 바로 이 기묘한 설정에서 시작되는데요. 과연 그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제까지 내 것이었던 모든 게 내 맘대로 움직이던 몸이 한순간에 낯설게 변해버린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이 소설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진우는요, 매일 다른 신체적 장애를 갖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몸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뭐랄까, 컴퓨터로 치면 세상을 보는 운영체제가 통째로 바뀌는 그런 강제적인 여정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는 진우의 눈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어떻게 순식간에 거대한 도전 과제로 변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5분이면 룰루랄라 갈 수 있던 동네 카페 가는 길이 오늘은 휠체어 위에서. 와, 이건 뭐 거의 거대한 장애물 코스가 돼버린 거죠.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진우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죠. 익숙했던 세상이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보도블록의 작은 틈 있죠? 그게 바퀴를 그냥 삼켜버릴 것 같은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게 이 정도 경사? 싶었던 길이 휠체어를 막 차도로 밀어내려고 하는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요. 사람들의 허리춤이 내 눈높이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높이가 새로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됐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10cm.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고작 10cm예요. 우리 손으로 한 뼘도 채 안 되잖아요. 하지만 휠체어를 탄 진우에게 카페 입구에 있던 바로 이 10cm짜리 턱이 글쎄요, 에베레스트 산만큼이나 높은 절벽이었다고 해요. 이 문장 하나가 물리적인 장벽이 어떻게 심리적인 절망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로운 이동이 사실은 잘 닦인 평평한 길 위에서만 가능한 기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진우는 또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뇌병변 장애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내린 명령이랑 내 몸의 움직임 사이에 뭐랄까 지독한 잡음이 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의도랑 행동이 따로 노는 경험,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딱 0.5초, 정말 짧은 시간 같죠? 근데 이 0.5초의 지연 때문에 키보드에서 읒을 누르려고 하면 손가락은 저 멀리 리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셔츠 단추 하나를 채우는데 20분이 걸리고요. 작가는 여기서 글자 하나를 완성하는 숭고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소엔 그냥 해치웠을 리니 온 우주에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엄청난 의지의 기록이 되는 순간이죠. 바로 그때 그의 연인 서연이가 이런 말을 해줘요. 떨리는 건 네 손이지 네 진심이 아니야. 아, 이 말 한마디가요, 진우의 그 힘겨운 싸움을 무능함이 아니라 노력의 과정으로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공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외부 세계와의 싸움에서 좀 벗어나서요, 세상을 인식하는 내면의 경험으로 초점을 옮겨볼 거예요. 감각의 지도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죠. 시력을 잃은 진우는요, 말 그대로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먼저 손끝이 눈이 되는 거죠. 사물의 질감, 온도를 하나하나 읽어내고요. 그 다음엔 소리로 공간을 읽어요. 아, 이 소리는 공간이 넓다는 뜻이구나. 저 소리는 벽에 가깝다는 신호구나 하면서 3차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손바닥에 닿는 뺨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미소까지 읽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시각을 잃는다는 게 그냥 캄캄한 공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막 깨어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세상에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각 대신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막 채워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엔 소리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볼륨을 0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완전한 침묵이 찾아온 거죠. 이제 진우는 또 다른 감각의 지도를 그려야만 합니다. 진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음악회에 가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첼로의 묵직한 저음은 의자를 통해서 온몸으로 척추로 느껴지고요. 연주자의 일그러진 표정, 땀방울, 활을 쥔 손등에 불끈 솟은 핏줄, 그 모든 게 하나의 격정적인 멜로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온몸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거죠. 그리고 진우는 깨닫습니다. 아, 시끄러운 소음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더 선명하게 잡히는구나. 때로는 무언가가 없어져야 비로소 더 본질적인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막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깊고 내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거예요. 바로 소통, 정체성,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그 말을 실어 날라야 할 목소리는 난파된 배처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와, 이 표현 정말 언어장애가 주는 그 깊은 좌절감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나요? 말을 못하게 되니까 진우는 이제 보드에 글을 써서 소통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의 즉각성과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는 글의 신중함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단어 하나에 담기는 의미가 훨씬 더 무거워지고 진심이 담긴다는 거. 결국 진우는 말이라는 도구 없이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눈빛만으로, 그냥 함께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 때로는 같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날것의 마음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이로 가장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도전이 찾아옵니다. 바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몸의 기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오롯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편견이라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장애인 셈이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 앞에서 진우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그러진 표정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지불한 가장 정직한 훈장입니다. 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치른 대가의 증표, 훈장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 정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우의 정말 고통스럽고도 또 한편으로는 눈부셨던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 여정 끝에 우리에게 남은 건 과연 뭘까요? 결국 이 소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 진우가 겪어낸 하루하루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기본 설정값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세상인가요?